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외부 인사 영입에 나섰습니다. 총선의 전초전 격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3주 앞으로 다가와서 양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정치권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국민의힘이 오늘 문재인 정부 출신 김현준 전 LH 사장, 개그맨 김영민 씨 등 외부 인사 5명을 영입했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요. 네. 자, 이게 그 보수 빅텐트, 외연 확장, 뭐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입 인사들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미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현준 LH 사장이라든지 고기철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등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고위직을 지냈다 이런 점을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고, 예. 또 김영민 씨 개그맨이시죠. 이분 청년 연예인. 그리고 또 박영춘 씨는 이제 기업에서 오래 계셨던 분. 이렇게 보면은 저희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점했던 영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다섯 분의 영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조정은 의원이 속한 시대전환과 합당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일 정도면은 조정은 의원이 기자회견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네. 근데 조선일보는 오늘 민주위성정당 올라탄 의원 1순위 영입한 무원칙 국힘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기사의 핵심은 이제 조정은 의원이 젊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소위 말해서 당적을 여러 번 바꿨다든지, 또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네네. 조정은 의원의 개인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데, 네. 이 기사의 결국 의미는 왜 애초에 민주당에 참여했었던 분이 국민의힘으로 왔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분이 4번의 당적 변경을 통해서 결국은 보수 정당으로 오게 됐느냐. 그동안 민주당은 어떤 변화를 겪었길래 이분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지점, 이것은 민주당에는 뼈아픈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하지 못한 지점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뼈아픈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셨고요. 허은하 의원은 그런데 네. 당내 이견에는 왜 이렇게 너그럽지가 않냐. 유승민, 이준석 네. 어떻게 할 거냐. 당내 이견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을 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는 조정훈 의원도 품으면서 왜 그분들에게는 당내뿐인데도 이렇게 못하느냐 이 말씀인데. 예, 그렇죠. 당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석하신 것 같아요. 일견 들으면 타당해 보이는데. 네네. 결국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가 강조해오는 어떤 연포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생각과 입장, 어떤 생각과 어떤 입장으로 정치를 해왔느냐, 이것이 연포탕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네네. 그런데 너무나 그 목소리의 방향과 결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시기에도 좀 불협화음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무작정 한 당이기 때문에, 저희 물론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포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네. 정치적 입장도 잘 고려하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정치 영역에는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철규 총장이 말씀을 거두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유승민 승선하기 어려운 정치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가요? 아니죠. 이제 그것은 일단 공천 국면이 가면 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분들과 같이 가느냐, 이게 결정되잖아요. 네네. 아직은 총선을 말하기엔 좀 이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즈음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포지셔닝 하느냐, 그것을 봐야 할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 행정관 150명 중에 30명 정도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게 용산발이냐 아니면 소위 당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간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용산 차출론이라고 흔히 뭐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향후 공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큰 불씨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약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보여요. 네네.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애초부터 출마 꿈을 갖고 청운의 꿈을 갖고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실까지 갔던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분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더 넘어서서 마치 이분들에 대해서 공천이 보장되는 것처럼 차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이것은 글쎄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분들도 결국은 당내 경쟁을 뚫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느 정권 대통령실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당내 갈등을 유발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식상한 기사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장 그 조정은 의원이 그 입당을 한다고 하면 마포 쪽이던데 노웅래 의원 현 지역구 거기에도 이용호 의원 등 현역 의원 두 분이 마포 쪽에서 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 다 일단 그 경선이 기본인가요? 경선 원칙이 저희 당원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두 번의 지난 총선을 보면 항상 공관위에서 그 예외 규정을 둬요. 경과 규정을 둬서 네. 공관위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꼭 네. 경선이 된다고 민주당처럼 뭐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조정훈 의원이 이제 합당하면서 저희 당이 영입된다고 볼 때 네. 조정훈 의원도 어느 지역을 뭐 보장받고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네. 또한 당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경쟁을 뚫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대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10월 11일이죠. 초반에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지도부에서는 무공천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난주 토요일 김태우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공천 하는 줄 알았었는데. 예. 저희 당원 단계에 보면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저희가 제공했을 경우에는 네. 무공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상황을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복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논란이 좀 있었고요. 저희 네네.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결국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 부분이 공익 제보자 보호가 우리 지금 현재 법적으로 대단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구청장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점은 저희가 충분히 강서 구민들께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런 논의 결과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강서 구민들이 또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뭐 선거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한 자릿수로 저도 이긴 거다 같은 이야기가 언론 내부에서 흘러나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겁니다. 뭐 표 차이가 몇 퍼센트다 그건 큰 의미가 없죠. 지금 판세도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사실 강서구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김태호 전 구청장이 직전 구청장이었고 또 여러 가지 강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저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선거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자, 뭐 그 선거에 임하는 정당에 이런 질문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이런 분석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김기현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고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냐, 차기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좀 앞선 분석들도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는 앞섰다기보다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잘못된 분석입니까? 예. 물론 보궐선거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돼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다루는 걸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걸 확대해서 총선 전초전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서울에서도 서울 24개 구청, 25개 구 중에 하나에 대해서 구청장을 뽑는 선거인데 이것이 무슨 마치 뭐 광역단체나 뭐 대통령 선거 하는 것처럼 당에 뭐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강서구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까지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 선거 승패에 따라서 뭐 지도부가 물러난다? 만약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강서구청 선거 저희가 이기면 민주당 지도부 물러납니까? 그런 분석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하면서 네.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하면서 의미가 커졌잖아요. 원래 사실은 그냥 보궐선거 하나라고들 봤는데 대통령의 사면 복권으로 이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증폭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글쎄요. 뽑는 분들은 강서 구민 아니겠어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권 또는 정치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만의 그들만의 관심사라고 보고요. 네. 강서구청장을 뽑는 강서 구민들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뽑을까? 글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은 분들이 한가하게 분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 방송이라 이 또 시간 많은 한가한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질문을 해야 됐습니다. 예. 자, 민주당 진교훈 후보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후보 등 다수 후보가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김태우 후보의 장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 이미 어찌되었든 전국적인 인지도가 갖췄어요. 억울하게 구청장직을 뺏겼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 특히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구민들이, 강서 구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이 결국 서슬퍼런 문정권 압력에도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그 큰 권력자의 비리를 폭로했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가졌던 포장된 정의로움을 낱낱이 벗겨낸 그래서 그 결과로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진 드라마틱한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번 보궐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선거에 임하면 임할수록 이 부분이 더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고 내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잠시 전 끝난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체포안 부결 적절 의견을 모았지만 당론으로 투표하지는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 애초부터 단식한다고 할 때 그 단식 시점부터 보면 검찰 소환 통보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고 검찰 소환 일정 가지고 줄다리기 하면서 결국 검찰 조사 받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영장 청구된다. 이것까지 다 생각하고 단식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뭐 통 크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켜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으나 역시나 이재명 대표 제 예상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은 국회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가결시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스스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단식마저도 본인 방탄을 위해 썼다는 것인데 착잡하고요. 괜히 제가 부끄러운 마음을 굳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판사 만나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은 왜 그리 자주 하셨는지 제가 참 이재명 대표께 되묻고 싶고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거창하게 선언까지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뭘 포기했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내일 그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것도 가결되리라고 보이는데요. 뭐 대통령 용산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요. 예. 만약 가결이 된다, 뭐 가결하려고 하겠죠.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가결이 될 거라고 봐요, 저도. 네. 근데 뭐 해임 건의안이니까 그것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 해임 건의안이 순수하게 총리에 대한 어떤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나온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결속을 위한 느닷없는 해인 거냐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재산신고 누락, 성인지 감수성 부족, 그다음에 뭐 뉴라이트적인 역사관 등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명동의 부결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균용 후보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시나요? 일단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해명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하셨고 그 부분을 국회의원들께서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거는 이제 뭐 판단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하게 되면요. 네. 88년 이후로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때는 여소야대가 처음인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부결시킨 당시 야당들도 놀랬다고 뭐 그런 걸 잘 기억을 하는데 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행정부를 발목 잡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는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결은 그 역풍이다. 비난을 어디까지 민주당이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